이 새끼가 뭘 안다고 설치냐? 확!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젊은 안전요원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수영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말이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리는 여직원의 얼굴에 마시던 음료수까지 뿌려버렸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적질이야? 너도 맞고 싶어? 수영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건드린 그 얌전해 보이는 여자가 맨손으로 사람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대한민국 상위 1% 살인 병기 707 특임제 중령 출신이라는 사실을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조폭들의 처참하고도 통쾌한 최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아쿠아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물면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죠.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선베드에 누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의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뒤따르는 두 남자도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이야, 여기 물 좋네. 아주 끝내주는데? 황철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내들었죠. 형님, 저쪽 선배도 어때요? 상석이 딱 비었는데요? 부하 중 한 명이 가족들이 앉아있는 선배들을 가리켰습니다. 황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 우리가 좀 쓸 테니까 비켜. 얼른. 황철민이 선베드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일어났죠. 아니, 죄송하지만 여긴 저희가 먼저. 뭐? 죄송하지만? 황철민이 담배를 깊게 빨며 연기를 남자의 얼굴에 뿜었습니다. 부인이 겁에 질린 채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네, 무서워 죽겠네. 아니야, 이건 아니지. 여보세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황철민의 부하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부인의 비명소리가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저 손님들, 여기서는 금연입니다. 제발 담배 좀 꺼주시고요. 안전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철민이 담배를 한 모금 더 빨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웬 풀 뜯어먹는 소리야? 누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어? 수영장 내부는 전면 금연 구역이라서요. 규정입니다. 규정?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 황철민이 담배를 안전요원의 팔에 갖다 댔습니다. 안전요원이 소리를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죠. 아, 뜨거워. 야, 이 새끼가 뭘 안다고 설치냐? 확! 황철민이 일어나며 안전요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안전요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남은 이용객들이 서둘러 수영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분들 뭐예요? 깡패 아니야? 경찰 불러야겠어요. 큰일 나겠네. 이용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황철민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뭘 봐? 눈 안 깔아? 다 꺼져. 그때 수영장 뒤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무슨 일입니까?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아, 관리실장님. 살려주세요. 쓰러져 있던 안전요원이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황철민 일행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나가시죠. 그리고 다친 분에게 사과하세요. 당장. 황철민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기집애가 나가라고? 이게 돌았나? 마지막 경고입니다.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황철민이 손에 들고 있던 탄산음료 캔을 서윤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서윤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옛다, 너나 처먹어라. 이런 싸가지 없는 게. 황철민이 주먹을 휘두르며 서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서윤에게 닿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황철민의 손목을 번개같이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비틀며 아래로 꺾었습니다. 아, 내 팔. 황철민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이 발을 걸어 황철민을 수영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첨벙. 황철민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옷이 다 젖은 채로 허우적거렸죠. 형님, 괜찮으십니까? 부하 2명이 동시에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침착했습니다. 젖은 수영장 바닥에서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미끄러져 넘어졌죠. 서윤이 근처에 있던 구명 튜브를 집어 두 번째 부하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 장대로 그의 무릎 뒤를 찔렀습니다. 으악! 두 번째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서윤이 젖은 옷을 털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111입니까? 여기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쿠아 스포츠센터로 오세요. 깡패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황철민과 부하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면서 황철민이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 독한 년. 너 오늘 얼굴 똑똑히 봤어. 기억해둬.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황철민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서윤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센터장실. 이 실장,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김 센터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살찐 남자였죠. 손님들이 난동을 부려서 제지했습니다. 그냥 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지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VIP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다들 놀라서 도망갔다잖아. 김 센터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폭행을 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남자를 물에 빠뜨리고 아주 반쯤 죽여놓는 게 말이 돼? 소문나면 우리 센터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깡패 소굴이라고 소문낼 거야? 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워.
오늘부터 무급근신 3일이야.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리고 반성문 빡빡하게 써와. 김 센터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밤 9시 서윤이 센터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으면서 서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윤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똑 그쳐버렸습니다. 서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서윤이 집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신 처분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터였죠. 좁은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스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서윤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5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죠. 저기 있다. 저게 집이다. 잡아. 맨 앞에 선 남자가 서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제 수영장에서 쓰러진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형님 말씀 똑똑히 들었지? 아주 확실하게 해치우자고. 다른 남자가 야구 배트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에 주차된 차들, 한쪽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야, 너 어제 우리한테 한 짓 기억나지? 겁도 없이 감히 누구를 건드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각오해라. 5명이 동시에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옆으로 몸을 날려 쓰레기 더미 뒤로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벽돌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이게 어디로 숨었어? 아, 여기 숨었네. 남자 하나가 쓰레기 더미를 돌아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빈 소주병을 집어 그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아, 내 손목. 남자가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그의 무릎 뒤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인연이 진짜. 다른 남자가 야구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주차된 자동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트가 자동차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대기 시작했죠. 서윤이 차 밑으로 굴러들어가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접근하는 남자의 팔꿈치를 위로 꺾어 올렸습니다. 으악, 팔 부러진다. 사람 살려. 남자의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완전히 골절된 것 같았죠. 뭐하고 있어? 다 같이 덤벼. 저거 잡아. 리더 격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남은 3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서윤이 낮게 몸을 숙이며 첫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넘어지는 남자 위로 뛰어넘어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세 번째 남자의 무릎을 발등으로 찼습니다. 뚝! 무릎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내 다리! 다리가 안 움직여.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5분도 안 되어 5명 모두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거친 숨을 내쉬며 리더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통화 목록을 확인했죠.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번호를 외우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황철민이 침대에 누워 팔에 깁스를 한 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면목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실패? 황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그 여자가 너무 강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5명이나 갔는데도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무능한 놈들아, 밥은 왜 처먹고 다니냐? 황철민이 침대 옆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물컵과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형님, 진짜입니다. 그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싸우는 게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았어요. 군인? 지랄하고 있네. 그게 무슨 헛소리야? 황철민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단 다들 병원이나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이사님께 보고 드린다. 황철민이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고, 이사님. 그 수영장년 때문에 일이 좀 꼬였습니다. 황철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똑바로 말해봐. 놈이 우리 조직원들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습니다. 깡패도 아니고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 흥미롭군. 그 여자 신상 털어봐. 뭐하는 여자인지 조사해.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다음 날 오후 백상어의 사무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일반 사업가 같았죠. 문이 열리며 부하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상어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이서윤, 만 37세. 놀라지 마십시오. 전직 국군 707 특임대대 중령 출신입니다. 백상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707 특임대? 확실한가? 예, 틀림없습니다. 10년간 복무했고 중동 지역에서 실전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살인 병기나 다름없습니다. 백상어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이제야 말이 되는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리할까요? 아니, 원래는 없애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야겠군. 백상어가 부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내 칼로 써야겠어. 우리 편으로 만들어라.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찾아봐. 이틀 후 화요일 오후 홍대 어느 카페.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니, 서윤아. 카운터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의 여동생 이서연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 근신 처분 받아서 일찍 끝났어.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서윤이 카운터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신? 왜? 무슨 사고 쳤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아메리카노 하나 줘. 서연이 커피를 내리며 계속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걱정 마.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명백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아, 안 되겠다. 우리 나가자. 서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커피도 안 마시고 어디 가려고? 급한 일이 생겼어.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 서윤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후회할 텐데. 서연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는 번호인데. 이상한 문자가 왔어. 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반갑습니다. 이서윤 씨. 중후하고 안정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동생이 참 예쁘네요. 바리스타 일도 잘하고 웃는 게 아주 고와요. 서윤이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 누구든 내 동생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진정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저녁 7시 용산구 이태원로 255번지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에 검은 양복 남자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서윤이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1층 로비의 안내판에는 드래곤 개발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20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윤을 맞았습니다. 이서윤 씨시죠? 이사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넓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큰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가죽 소파와 고급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죠. 책상 뒤에 앉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는 백상호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갈한 정장과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거기 편하게 앉으세요. 백상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커피가 아주 좋습니다. 됐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세요. 백상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성격이 아주 직설적이시네요. 역시 군인 출신다우십니다. 백상호가 책상으로 가서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서윤이 파일 내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쿠아 스포츠센터의 재개발 조감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보시죠. 곧 진행될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센터 부지를 밀어버리고 거대한 복합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에요. 아주 멋진 그림이죠? 백상호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서윤의 사진과 각종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이었죠. 이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민간인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서윤 중령 707 특임대대에서 10년간 복무하셨죠. 기록이 아주 화려하더군요. 백상호가 차근차근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2019년 아라라 작전에서 분대장으로 참전하셨고, 맞습니까?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전에서 아끼던 부하 3명을 잃으셨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상호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당시 정보 부족으로 적군의 매복에 걸렸다고 되어 있네요. 지휘관의 판단 착오였을까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최 하사는 다리를 잃었고 김일병과 박상병은 현장에서 즉사했죠. 백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결국 당신 때문에 꽃다운 젊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흥분하지 말고 앉으세요. 백상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에요. 동생이 참 곱던데. 서윤이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아쿠아 스포츠센터로 복귀하세요. 아주 쉽죠? 백상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안팀장 자리를 준비해뒀습니다. 월급도 아주 두둑하게 챙겨드리죠. 보안팀장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센터 지하에 특별한 시설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카지노요. 아주 큰 판이 벌어질 겁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법 카지노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가 딱이죠. 그런 더러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동생 생각해 보세요. 참 예쁜 아가씨던데. 다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백상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찍은 것이었죠. 매일 밤 11시에 집에 가더군요. 그것도 어두운 골목길로 혼자서. 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동생의 안전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30분 후 서윤이 빌딩을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서연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서연아.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카페 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분이 좀 나빠. 그래, 어떤 사람들이야? 몰라. 그냥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야. 그래도 지금은 없어. 언니, 걱정 말고 빨리 와. 내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서윤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쿠아 스포츠센터. 뭐라고요? 이 실장이 보안팀장으로 승진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 센터장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토 달지 말고 따르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드래곤 개발의 직원이었죠. 아니, 그런데 보안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오늘부로 새로 신설됩니다. 센터 보안 강화 차원에서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서윤이 새 사무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센터 지하 1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이 센터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부터 이서윤 팀장님은 여기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드래곤 개발 직원이 말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안 시스템 점검과 개선입니다. 이사님께서 기대가 크십니다. 서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주차장. 황철민이 깁스한 팔을 어깨에 걸고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이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상어가 차에서 내려 황철민을 맞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소란이야? 그년을 왜 우리 조직으로 들여놓는 겁니까? 제 팔을 이렇게 만든 년입니다. 황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한테 이런 짓을 한 년을 한솥밥 먹게 하다니요. 전 절대 인정 못합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백상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우리 편이다. 쓸모가 있어.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이사님, 이건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명령이다. 내 말 거역할 셈이냐? 백상어가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황철민이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2주 후 서윤의 새 사무실. 서윤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센터 내부 구조도가 나타나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CCTV 사각지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상구 위치, 전력시설, 소방시설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탈출로와 함정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밤 11시 서윤이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황철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야, 이서윤. 너 여기서 뭐하냐? 황철민이 서윤의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용건 없으면 나가시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너 군대에서 부하들 죽였다며? 아주 살인마가 따로 없구만. 황철민이 입꼬리를 올리며 빈정거렸습니다. 나가세요.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작전도 제대로 못해서 M1 부하들을 죽여. 네가 그러고도 상사냐? 서윤의 손이 주머니 속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더는 안 참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생겨서 전역한 거야? 꼴에 양심은 있었나 보지? 이 겁쟁이 년. 서윤이 볼펜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없었으면 넌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거야. 목숨 붙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황철민이 바닥에 침을 퇴뱉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상어의 사무실. 자, 주목하세요. 카지노 오픈 파티가 다음 주 금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백상어가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그날 외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게 해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오십니다. 완벽한 보안이 필요해요. 실수하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백상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센터 주차장. 어두운 곳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센터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센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접니다. 강태식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타겟 확인했습니다.
정보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서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살아계셨군요. 강태식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8시 서윤이 지하철역에서 나와 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기분이 들었었죠. 서윤이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확실하다. 쥐새끼가 붙었어. 서윤이 한 빌딩의 비상계단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서윤이 갑자기 뒤로 돌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거지?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서윤이 번개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남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비틀어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아, 아파요. 팔 부러져요. 남자가 고통 섞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정체를 말해. 누가 보낸 거야? 백상어가 보냈나? 서윤이 남자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중대장님, 접니다.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뭐라고 불렀어? 남자가 고개를 간신히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접니다. 강태식 상사입니다. 중대장님. 서윤이 남자를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식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강태식이 서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태식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날 미행했어? 내 뒤를 밟은 이유가 뭐야?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중대장님, 실망입니다. 정말 놈들에게 협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태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뭔 소리야? 협조라니? 드래곤 개발이랑 백상어 조직 수사하던 중에 중대장님을 봤어요. CCTV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태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설적인 군인이셨던 분이 어떻게 저런 깡패 새끼들이랑 어울릴 수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서윤이 강태식의 멱살을 잡아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입 조심해라. 함부로 짓거리지 마.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매섭게 둘러본 뒤 강태식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어. 놈들이 내 동생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태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 인질이라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는 거야. 놈들을 속이려고. 서윤이 강태식을 놓아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됐어. 그보다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군대는 언제 전역했어? 서윤이 주변을 다시 살피며 물었습니다.
전역하고 경찰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광역수사대 강력팀 소속입니다. 백상호 조직 잡으려고 잠복 수사 중이에요. 광역수사대? 그럼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어? 강태식이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증거는 거의 다 모았습니다. 불법 카지노 개설 정황을 포착했어요. 이번 금요일에 오픈 파티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 언제 덮칠 거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날입니다. 오픈 파티 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일망타진할 예정이에요. 서윤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와드릴게요, 중대장님. 아니, 제가 돕겠습니다. 강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생분 구출 작전도 저희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경찰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서윤이 강태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옛날 전장에서 보던 듬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믿어도 되는 거지? 명령만 내려주세요. 중대장님 명령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갑니다. 강태식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고마워, 태식아. 정말 든든하다. 1시간 후 근처의 조용한 카페. 서윤과 강태식이 구석자리에 앉아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잘 봐. 이게 센터 내부 구조도야. 서윤이 냅킨 위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지하 1층 전체가 카지노야. 주 출입구는 여기고 비상구는 이쪽에 있어.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놈들이 감시를 철저히 할 텐데요.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조작해뒀어. 내가 신호만 보내면 먹통으로 만들 수 있어. 서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카지노 서버 접속 코드야. 증거 확보하는데 도움 될 거야. 와, 역시 대단하시네요. 빈틈이 없으십니다. 강태식이 감탄하며 종이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동생분은 어떻게 구출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요일 오전에 안전가옥으로 피신시켜줘. 그놈들이 파티 준비에 정신 팔려서 감시가 소홀할 때 빼내야 해. 알겠습니다. 제 파트너 형사들 붙여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강태식이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신호는 어떻게 드릴까요? 동생분 안전해지면 연락드려야죠. 문자로 딱 한마디만 보내.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오늘 날씨 좋네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장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백상호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너도 조심해라. 실수하면 죽음이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끝을 보자. 목요일 밤 11시 아쿠아 스포츠센터. 서윤이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지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보안 점검이라는 핑계로 놈들의 눈을 피했죠. 먼저 스프링클러 배관실에 들어갔습니다. 메인 제어판을 열고 몇 개의 전선을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휴대폰 버튼 하나로 센터 전체에 물벼락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력실이었습니다. 메인 차단기에 작은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역시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해 암흑천지로 만들 준비였죠. 마지막으로 비상구 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를 탈출로를 확보해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서윤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강태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뜻이었죠.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큰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 책상 서랍을 열어 검은 장갑을 꺼냈습니다. 전술용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수많은 작전을 함께했던 낡은 장갑이었죠. 서윤이 장갑을 천천히 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겁먹은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맹수의 눈빛이었죠. 오후 7시 드디어 카지노 오픈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센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거물 인사들과 험악한 인상의 조폭들이 섞여 북적거렸죠. 서윤이 보안실에서 CCTV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백상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 들리나요? 분위기가 아주 좋군요. 예, 잘 들립니다. 이제 외부 출입을 완전히 봉쇄해 주세요. 우리만의 파티를 시작해야죠. 서윤이 조작 패널을 바라봤습니다. 출입문 봉쇄 버튼과 소방 설비 강제 작동 버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쇄하겠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답하며 소방 설비 강제 작동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즐겨라. 이제 사냥 시간이니깐. 서윤이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서윤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려하게 빛나던 카지노 내부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조명이 거짓말처럼 꺼졌죠. 그와 동시에 귀가 찢어질 듯한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르릉. 으악, 뭐야 이게. 내 눈. 정전이야. 누가 불 좀 켜봐. 카지노 안에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차가운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비에 맞은 생쥐꼴이 되어 허둥댔죠. 아, 차가워. 이거 똥물 아니야? 야, 비켜. 나가자. 빨리 문 쪽으로 가.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밀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카지노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꼼짝 마. 강태식이 확성기를 들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특공대원들이 카지노 곳곳으로 신속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이미 보안실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끼고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추적하고 있었죠. 이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 조직원이 당황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젠장, 나도 몰라. 비상구로 빠지셨을 거야. 찾아. 서윤이 그들 뒤로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목 뒤를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으윽!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낌새를 채고 뒤돌아보려는 순간 서윤이 그의 무릎 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남자의 머리를 바닥에 그대로 박았습니다. 쿵! 모든 일이 5초 만에 끝났습니다. 한편 백상어는
카지노 뒤편의 비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은밀한 비상 통로였죠. 이사님, 빨리 오십시오. 서두르셔야 합니다. 경호원 3명이 백상어를 호위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헬기는 준비됐나? 예, 옥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백상어가 가파른 계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통로는 좁아서 한 명씩밖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벽 양쪽으로 파이프와 전선이 뱀처럼 빼곡히 달려 있었죠. 거의 다 왔습니다. 문이 보입니다. 맨 앞에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계단 끝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죠. 누구냐? 비켜. 경호원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서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백상어가 눈을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예상했거든요. 쥐새끼는 구석으로 도망치기 마련이니까.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주받을 년, 이 여자를 제거해라. 당장. 백상어가 소리치자 경호원 3명이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왼쪽 벽을 발로 차 몸을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의 머리 위를 가볍게 넘어 착지했죠. 그러고는 뒤에서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습니다. 컥. 경호원이 숨이 막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뒤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잡고 있던 첫 번째 경호원을 방패 삼아 밀어붙였습니다. 칼이 동료의 어깨를 푹 찔렀습니다. 아, 내 어깨. 서윤이 벽에 파이프를 잡고 몸을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의 가슴을 정확히 가격했죠. 우드득. 남자가 계단 아래로 비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경호원이 위에서 칼을 내려찍었습니다. 서윤이 간발의 차로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뚝. 손목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내 손.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백상어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죽어라, 이 독한 년. 탕. 총소리가 좁은 통로를 울렸습니다. 서윤이 재빠르게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총알이 벽을 맞고 튕겨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화기를 집어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소화기가 백상어의 오른손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퍽! 아, 내 손. 백상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나 백상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끝이야. 당신 게임은 여기서 끝났어.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건드린 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이다. 사람 잘못 봤어. 백상어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돼. 그때 아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과 특공대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서윤 누님. 강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특공대원이 백상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백상어, 당신을 도박장 개설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윤이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고 격투로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강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난 멀쩡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서연이는? 안전가옥에 무사히 있습니다. 지금 형사들이 보호 중입니다. 서윤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30분 후 카지노 내부. 경찰들이 분주하게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연행되고 있었죠. 강태식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대원은 다 잡았습니다. 강태식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황철민이 안 보입니다. 쥐새끼처럼 사라졌어요. 황철민? 그놈이. 서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풍구를 뜯고 하수도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공대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추적 중이지만 미로 같아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서윤이 찜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죠. 계속 찾아봐. 그놈 놓치면 안 돼. 강태식이 특공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범은 잡혔으니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동생이 안전하고 백상어도 잡혔으니까요. 같은 시간 센터에서 500m 떨어진 하수도. 황철민이 더러운 오물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어깨에서 피가 흘러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젠장할, 퇴. 황철민이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이사님도 잡히고 다 끝장났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황철민이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라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최 하사님입니까?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황철민이라고 합니다. 저 이서윤 그년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황철민의 눈빛이 독사처럼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년이 과거에 뭘 했는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다시 아쿠아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관리자로 돌아왔습니다. 백상어 일당이 검거된 후 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했죠.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신문 보셨어요? 안전요원이 신문을 들고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조폭 속을 일망타진한 여전사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죠. 그거 치우세요. 별거 아닙니다. 서윤이 신문을 밀어내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실장님이 영웅이라고 다들 난리도 아닌데요. 손님들이 실장님 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서윤의 숨겨진 과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이서윤은 과거 작전 실패로 부하 3명을 죽게 한 무능한 지휘관이다. 아라라 작전에서 정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다.
그 결과 김일병과 박상병이 사망했고 최하사는 다리를 잃었다. 이런 사람이 영웅이라니. 다들 속고 있는 거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이거 확실한 정보야? 완전 충격인데. 와, 소름 돋네. 부하들 죽게 하고 혼자 살아서 영웅 행세하네. 군대에서 쫓겨난 게 당연하겠네. 살인마가 따로 없구만. 악의적인 댓글들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수영장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죠. 물청소기로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센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왔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우산을 털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왔어? 서윤이 물청소기를 세우며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기운도 없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솜씨 좀 발휘했지. 도시락 싸왔어. 서연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마음은 고마운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오면 안 돼. 위험하게 겁도 없이.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왔는걸. 걱정 마.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급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 응, 저기 탈의실 쪽에 있어.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이 가방을 의자에 두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누구세요? 서윤이 물청소기를 던지고 탈의실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탈의실 앞에서 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황철민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칼이 겨눠져 있었고요. 크크크. 오랜만이다, 이서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다 나네. 황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살려줘. 무서워. 서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는데 황철민이 칼을 서연의 목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해가 죽어. 농담 아닌 거 알지? 그때 황철민 옆에서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없었습니다. 최하사.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중대장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최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사야, 네가 왜 여기에? 대체 무슨 일이야?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줬어. 아주 친절하게도 말이야. 최하사가 황철민을 가리켰습니다. 중대장님이 나를 버리고 도망쳐서 혼자 영웅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말이지. 황철민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찾아갔지. 알아라 작전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감동적인 재회 아니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하사, 그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라고요? 지금 오해라고 했습니까? 최하사가 휠체어를 앞으로 굴렸습니다. 김일병과 박상병이 죽은 것도 오해고 내 두 다리가 없어진 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옥이 됐는데 오해라고. 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철민이 수영장 한쪽에 있는 방송 장비를 켰습니다. 센터 전체에 마이크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영웅 이서윤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서윤과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똑똑히 보세요. 가면을 벗겨드리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방송 사고야? 진짜 그 이서윤이야? 대박이다. 무슨 일인 거야? 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황철민이 서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당장.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빌어야 하는데?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죽인 부하들한테 사과하라고. 진심으로. 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나를 버린 거냐? 우리를 미끼로 쓰고 도망친 거냐고. 동료들을 죽게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냐? 서윤이 숨이 막혔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총소리, 비명,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사야, 제발. 그때 일은 나도 어쩔 수가. 그만해요. 듣기 싫어. 닥쳐. 최 하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철민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자, 기회 줄게. 내 손으로 복수해, 최 하사. 황철민이 칼을 최 하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끝내버려. 최 하사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동생의 목에 겨눠진 칼날과 과거의 동료를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헉! 헉! 숨이. 서윤이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 서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황철민이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꼴 좋네. 이게 바로 영웅의 진짜 모습이다. 겁쟁이 녀석. 황철민이 서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서윤이 수영장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차서 서윤을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첨벙. 서윤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속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며? 잘 됐네. 황철민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부하들한테 사과나 해라. 평생 물 먹다가 죽어버려.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 여자가 부하들 죽인 거야? 물에 빠뜨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 죽겠네. 뭔가 이상하다.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속에서 서윤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서윤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오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이대로 끝인가 싶던 찰나 물 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안 돼. 언니, 일어나. 서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서윤의 흐릿한 정신을 단숨에 깨웠습니다. 서윤이 물안경을 고쳐 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금 당장 수면으로 올라가면 황철민의 표적이 될 게 뻔했습니다. 서윤은 물속에서 헤엄쳐 수영장 가장자리 배수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수압 조절 밸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다.
서윤이 물속에서 밸브 레버를 찾았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했지만 있는 힘껏 레버를 최대로 당겼습니다. 쿠르릉. 배수 펌프가 굉음을 내며 작동했습니다. 순간 물의 흐름이 거세지며 수영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서윤이 수영장 바닥을 힘차게 박차고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사냥을 시작한 돌고래처럼 수면 위로 튀어나왔죠. 동시에 거센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황철민이 서 있는 쪽으로 덮쳤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황철민이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흥건하게 젖은 타일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졌죠. 중심이. 황철민이 팔을 허우적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선베드에 있던 젖은 대형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이 수건을 채찍처럼 매섭게 휘둘렀습니다. 짝! 파열음과 함께 수건 끝이 황철민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아, 내 손. 황철민이 들고 있던 칼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이 진짜. 황철민이 악을 쓰며 맨주먹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훨씬 빨랐습니다. 서윤이 황철민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대로 수영장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들어와. 여기가 내 구역이야. 첨벙. 두 사람이 동시에 깊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 밖에서는 깡패였을지 몰라도 물속에서 서윤은 인어이자 포식자였습니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죠. 황철민이 서윤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헛손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황철민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팔로 감아 조였습니다. 크, 꼬로록. 황철민이 물을 들이켜며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서윤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더 세게 조였습니다. 황철민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죠. 눈이 뒤집히기 직전 서윤이 황철민을 물 밖으로 끌어올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객, 쿨럭, 쿨럭. 황철민이 바닥에 엎드려 물을 토해내며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맛본 눈빛이었죠. 아사, 뭐하고 있어? 빨리 찔러. 황철민이 최아사를 향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전현 죽이라고. 칼 들고 뭐해? 멍청한 새끼야. 하지만 최아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칼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의 눈은 서윤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사야. 서윤이 물기 어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최아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중대장님, 내 잘못이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 다리도 떠난 동료들도 다 내 책임이야. 서윤이 최아사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너희를 사지로 몰았어. 미안해. 평생 사죄할게. 최아사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렸습니다. 중대장님도 그동안 많이 아파하셨죠? 최아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응.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너희가 죽는 꿈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서윤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흐느낌이 수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철민이 깨진 타일 조각을 들고 비틀비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이것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다 죽어라. 다 같이 죽자. 황철민이 타일 조각을 높이 쳐들고 서윤의 등 뒤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척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이 팔꿈치를 뒤로 쭉 뻗어 강력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황철민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으어! 황철민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눈이 풀리더니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10분 후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식과 무장한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중대장님, 서윤 누님. 강태식이 서윤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윤이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일어났습니다. 난 괜찮아. 서연이부터, 내 동생부터 챙겨줘. 강태식이 서연에게 달려가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언니, 흐엉엉. 서연이 달려와 젖은 서윤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서윤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한편 켜져 있던 휴대폰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멋있다. 저런 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눈물 난다. 부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진짜 감동적이다. 욕한 거 취소. 황철민 저 쓰레기 감옥에서 썩어라. 댓글창이 비난에서 응원과 찬사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최하사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서윤이 구급차 문 앞에서 최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사야, 모든 죄값은 내가 치를게. 약속할게. 서윤이 진지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네가 겪은 고통 내가 다 책임질게. 최하사가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최하사가 씁쓸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아파했잖아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도 이제 놓을게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차가 멀어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대장님, 황철민은 현행범이라 이번엔 확실히 감옥 갈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올 거예요. 강태식이 다가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태식아. 내 덕분이야. 서윤이 강태식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악몽은 끝났습니다. 강태식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요해진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공기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TV 뉴스 화면에서는 국정감사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라라 작전 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작전 지휘관이었던 이서윤 중령의 지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장관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정보부서의 과실이 매우 큽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서윤 전 중령의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합당한 예우를 갖출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햇살이 잘 드는 재활병원 병실, 최 하사가 의료진과 함께 걷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최 하사님, 축하드려요. 국가유공자 지정이 드디어 확정됐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 선생님? 그럼요. 앞으로 치료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재활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최 하사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문. 피고인 백상원은 조직폭력배 구성 및 활동, 그리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백상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황철민은 특수협박, 폭행, 인질 강취 혐의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무기징역에 처한다. 황철민이 악을 쓰며 끌려나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대의 작은 카페,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에 예전의 그 명랑함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커피를 받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럼요. 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서연이 쟁반을 닦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일 겪고 나서 제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다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아쿠아 스포츠센터 로비. 강태식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한 손에는 큼지막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저 왔습니다. 서윤이 데스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아. 웬 꽃이야? 옷은 또 그게 뭐고? 중대장님, 저 승진 축하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안 보이십니까? 강태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승진? 정말? 네, 저 이번에 경정으로 특진했습니다. 백상어 조직 싹 소탕한 공로를 인정받았죠. 이게 다 중대장님 덕분 아닙니까? 서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축하해. 고생 많았어, 태식아. 정말 잘 됐다. 아참, 그래서 말인데요, 중대장님. 강태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보안업체 하나 차리시죠. 저랑 동업하시는 겁니다. 보안업체? 네. 전설의 707 특임대 중령 출신이 대표다? 이건 무조건 대박입니다. 투자자들도 줄을 섰어요.
저랑 같이 돈방석에 앉으시죠. 서윤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마음은 고마운데 난 여기가 좋아. 서윤이 수영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에이, 거짓말. 이런 데서 계속 관리자 하실 거예요? 아깝잖아요. 강태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난 여기가 편해. 이제야 내 진짜 자리를 찾은 것 같거든. 더 이상 싸우는 건 지긋지긋해. 서윤의 목소리가 편안하고 단단했습니다. 참. 중대장님이 좋으시다면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자리는 항상 비워두겠습니다. 강태식이 아쉬워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한산한 수영장. 서윤이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첨벙, 첨벙. 자유형으로 부드럽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속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숨이 막히지도 악몽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이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평화롭다. 정말로. 서윤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던 서윤이 수영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아리처럼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와, 선생님이다. 한 아이가 서윤을 발견하고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른 아이들도 앞다투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안녕. 왔구나. 서윤이 물에서 나와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영 가르쳐 주세요. 저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서윤의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늘었는지 볼까? 일단 준비 운동부터 하자. 서윤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줬습니다. 거친 군인의 손이 아닌 따뜻한 선생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선생님 진짜 쌈짱이라면서요? 진짜 강하시죠? 한 남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너희들 수영 선생님이야.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엄청 셀 것 같은데. 멋있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붉은 석양이 수영장의 큰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물면에 부서지며 보석처럼 춤을 췄죠. 서윤이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 가장자리에 일렬로 섰습니다.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줄 서고 준비 운동 시작. 서윤이 힘찬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팔을 벌려 열심히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함께 팔을 크게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윤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단단하면서도 한없이 평온한 옆모습이었죠.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모습, 비로소 새로운 행복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윤이 구령을 선창하자 아이들이 씩씩하게 따라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수영장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활기찬 구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석양이 점점 짙어져가는 가운데 서윤과 아이들의 즐거운 수영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물의 여전사 이서윤은
이제 아이들이 사랑하는 수영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말끔히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쿠아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에서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이야기가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